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그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ETF 자체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ETF에 투자할 때 반드시 비교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이번에는 SCHD ETF로 아주 유명한 찰스 슈왑 파산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터졌는데요. 찰스 슈왑이면 정말 규모가 큰 회사인데, 처음 찰스 슈왑 파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찰스 슈왑이 혹시라도 파산하게 된다면 내가 투자한 SCHD ETF는 어떻게 되는 걸까? 왜냐면 SCHD ETF는 찰스 슈왑이 만들고 관리하는 ETF이기 때문에 찰스 슈왑이 파산하면 함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찰스 통틀어서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나의 ETF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내 ETF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ETF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뭔가 뜬금없이 보이지만 오늘의 주제와 연결되는 ETF 적정 가격에 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찰스 슈왑의 파산 이슈가 떴던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찰스 슈왑은 미국 장기 국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파산한 SVB 사태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채 평가 손실이 크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문제였던 건 바로 찰스 슈왑이 투자한 MBS의 문제였어요. 찰스 슈왑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 MBS의 투자 비중이 높았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중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기사를 보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5%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대출은 고정금리라서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르는 피해가 아직까지는 적은데,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형 금리라 문제가 커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못 받아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리까지 올랐으니까 그 피해는 더 크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상업용 대출의 70%를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미국에서 문제되는 곳들이 중소형 은행들인데, 이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는 상태인 거죠. 중소형 은행들은 빠르게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임대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고 하면 그만이겠죠. 이런 상업용 부동산 MBS에 찰스 슈왑이 큰 규모로 투자를 한 상태라 시장에서는 찰스 슈왑의 미실현 손실액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정된 미실현 손실만 대략 38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찰스 슈왑이 파산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찰스 슈왑이 파산한다면 이들이 운영했던 ETF는 어떻게 될까요? 찰스 슈왑에서 가장 유명한 ETF 중 하나가 SCHD ETF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로 국내판 SCHD ETF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ETF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찰스 슈왑이 파산하면 내가 투자한 SCHD ETF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산운용사가 파산해도 내가 투자한 ETF의 투자금은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그 운용사가 운영하는 ETF도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ETF 자체는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구성할 때는 여러 기관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신탁업자가 존재합니다. 신탁업자란 펀드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펀드에 유입되는 투자금과 주식과 같은 자산들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신탁업자입니다.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ETF에 유입되는 투자금이나 주식 등을 신탁업자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신탁업자는 대부분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ETF 자산운용사는 ETF를 운용만 할 뿐이지 ETF의 실제 자산은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ETF 보수
보수를 지불할 때 일정 부분을 신탁업자 보수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가 상장 폐지가 돼도 우리의 돈은 은행에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ETF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ETF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ETF에 투자한 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TF가 상장 폐지될 당시에 NAV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NAV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ETF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 NAV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NAV란 한국말로 순자산 가치라고 불러요. 순자산 가치는 ETF로 발생하는 주식이나 현금, 배당, 이자, 그리고 이벤트 수익과 같은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가치에서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제외한 값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이다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AV를 구하는 공식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NAV를 구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ETF의 총 자산에서 ETF의 부채를 빼고 그리고 ETF의 발행 주식만큼 나누기 때문에 NAV는 한 주당 가격으로 표기가 돼요. 공식을 보면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NAV를 구할 때 굳이 공식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NAV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기 때문이죠. 자, 일단 미국 ETF의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접속해서 찾고자 하는 ETF의 티커를 입력하면 이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NAV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ETF의 순자산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ETF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증권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증권에 접속해서 찾고자 하는 ETF를 검색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NAV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투자한 ETF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화면에 보이는 NAV만큼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NAV는 고정값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NAV는 주식과 현금, 배당,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의 주가는 매 순간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값에 따라서 NAV도 매 순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ETF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수시로 NAV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보통 NAV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만 변동이 되는데 다만 NAV는 주가가 변동하는 만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NAV가 아니라 INAV라는 걸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INAV는 이거를 원래는 이제 NAV를 NAV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INAV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INAV는 10초마다 변동되는 NAV의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INA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HTS 등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ETF가 상장 폐지가 돼도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NAV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한 가지 체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ETF의 주가와 NAV의 가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코덱스 은행 ETF를 보면은 주가는 6,230원으로 되어 있지만 NAV를 확인하면은 6,225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실 ETF의 이론상 NAV와 주가는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장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시장가라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NAV는 그냥 ETF 그 자체의 순수한 가격일 뿐이지 시장 가격이 반영된 가격은 아닙니다. 즉 ETF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NAV와 다르게 수요 공급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가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현재 은행주가 엄청난 수혜를 받는 시기다 라고 하면은 코덱스 은행 ETF를 원하는 수요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래의 가치인 NAV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프리미엄과 같은 웃돈을 얹혀서 거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은행주에 악재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코덱스 은행 ETF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본래의 가치인 NAV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즉 ETF도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AV와
NAV와 주가는 다른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NAV가 ETF의 본래 가치, 다시 말해서 적정 가치이기 때문에 NAV보다 주가가 높다면 적정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고, 반대로 NAV보다 주가가 낮으면은 적정 가치보다 저렴하게 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ETF에 투자할 때 반드시 NAV를 함께 비교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가 될 겁니다. NAV와 ETF 주가의 차이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ETF 주가와 NAV의 차이가 벌어졌다면 괴리율이 벌어졌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서 ETF 주가가 NAV보다 높아지면 우리는 ETF의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하게 되는 건데, 이를 최대한 적정 가격에 맞춰서 사고 싶다면 괴리율이 0%에 가까운 ETF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 색깔이 NAV이고 초록 색깔이 ETF의 주가예요. 이 둘이 최대한 똑같이 움직이는 ETF가 가장 좋은 ETF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이 차이가 벌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괴리율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보통 괴리율이 발생하는 시기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인데, 거래량이 없어지면은 위든 아래든 괴리율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벌어지게 되면은 ETF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는 LP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LP라고 하면은 유동성 공급자를 뜻합니다. 이 역할은 증권사에서 해주는데, LP는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때 이 괴리율을 줄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매수매도자가 없어 거래량이 부족해지면 LP가 나와서 매수매도 공급량을 넣어줍니다. 그로 인해 ETF는 거래량이 없는 ETF여도 LP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LP가 있어도 그들은 NAV만큼 맞춰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비싸게 매수할 수는 있어요. 즉 우리는 LP가 활동하는 시간에 주로 거래를 해야지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거래량이 많은 ETF는 상관이 없지만 평소에 거래량이 적은 ETF라면은 LP가 활동하는 시간에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LP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LP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LP의 경우 9시에서 9시 5분 그리고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 딱 두 타임에는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즉 두 타임 때는 단순히 시장가로만 거래가 되는 거겠죠. 만약 거래량이 애초에 적은 ETF인데 두 시간대에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NAV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되도록 LP가 활동하는 시간에 거래하는 게 가장 유리한 ETF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운용사가 파산해도 ETF의 투자금은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알아봤어요. 이제 좀 불안감이 사라지셨나요? 사실 ETF 투자를 많이 권유하는 이유도 이러한 제도들이 많아서 주식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ETF 투자를 하다 보면 종종 상장 폐지 이슈를 겪게 될 텐데요. 이제는 상장 폐지가 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최근에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이 채팅방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관련 인사이트를 주고받고 있고 몇 가지 혜택도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제공하고요. 누구보다 빠른 경제 소식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이지만 특별한 강의도 간혹 진행을 하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동안 저와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채팅방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 상단에 링크와 참여 코드 함께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